네, 오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20번째 시간이에요. 진도가 좀 늦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어나운스먼트는 홈워크이고요. 듀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홈워크 이미 어사인이 됐기 때문에 섹션 9의 1까지 진도를 엄청나게 빨리 나가보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리뷰를 하면 핵심적인 그림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LP라고 제가 썼는데, 전에는 뭐라고 썼었죠? Convergence in the piece mean 이렇게 썼죠. 같은 말이에요. Convergence in the, 어디 갔어요? 네. in the LP norm 이렇게 써요. LP norm 이렇게 써요. in the piece mean.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인데 convergence in low라고도 쓰고 convergence weak convergence죠. weak convergence weakly converge니까 이런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게 strong law of large numbers, 여기는 weak law of large numbers, 그 다음에 여기는 central limit theorem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였죠? 뭐 하자는 거였어요? sequence of real random variables가 있을 때 4개의 모드가 있다고 했어요. 컨버전스에. 타입이라고 하지만 보통 모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드가 4개인데 이 첫 번째 모드가 almost sure convergence, 두 번째 모드가 LP convergence, 그 다음에 in probability convergence, in distribution convergence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놔야 할 만한 또 유용한 것들이 이거 자체로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얘 말고는. 근데 여기 strong law, weak law, 그 다음에 central limit theorem이 저기 있고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뭔지 하나씩 다시 봅시다. 그래서 strong law부터 보면 일단 law of large numbers라는 어떻게 보면 집합이 있어요. 그 티어렘들이 있어요. 티어렘들이 렘마일 수도 있는데 티어렘들 정리들이 잔뜩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수없이 많은 티어렘들이 있겠죠. strong law of large numbers라고 부르고 또 어떤 law of large numbers들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weak law of large numbers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하면 strong law랑 weak law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티어렘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논문을 봤어요. 수학과에서 나온. 나는 strong law of large numbers를 어떤 assumption 하에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ak law of large numbers를 어떤 assumption 하에서 보인다 이렇게 되는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law of large numbers가 있는 건데 공통된 건 뭐예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있을 때 그것의 partial sum이 있을 거 아니에요? partial sum을 그 개수로 나눈 것, 그걸 보통 샘플 민이라고 하죠. 샘플 민. 치르면은 뭐 arithmetic average,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로어 케이스로 씁시다. 참고로 이거를 n으로 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 노테이션. 예. x 바 서브 n 이렇게. 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이 렘마들이 뭐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이 평균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평균이 같다 뭐 이런 가정들이 보통 있어요. 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때요? 얘들은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것을 n에 인덱싱 해서 보면 새로운 시퀀스가 하나 나왔죠. 잘 보세요. xn 시퀀스가 있고 그 xn 시퀀스를 어때요? 부분합을 해서 시퀀스를 또 만들 수 있죠. 그 새로 만든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가 이 공통된 이 랜덤 베리어블의 공통된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어떤 센스로. 그런데 그것이 이 센스가 almost sure sense면 strong law라고 하고 in probability sense면 weak law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수없이 많은 티어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베껴야 돼요. xi's are iid random variables with iid니까 당연히 뭐 for i겠죠. 자, 이러고 이 랜덤 베리어블은 베리언스가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샘플 미니 그 아리트메틱 에버리지가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죠. 앙상블 에버리지 또는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스트롱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예요. 책에는 증명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렵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하나고 여기 이제 위크로우가 하나 있어요. 위크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의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 그래서 어떤 이그젬플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어디 갔어요? 네, 어디 써놨는데 못 찾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책에 봅시다. 책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못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airwise uncorrelated random variables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mean은 같아요. 그 다음에 variance도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샘플 mean이 요 커먼한 그렇죠? 커먼한 평균값으로 in probability 수렴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증명하면 되죠?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쓰면 돼요. exactly 제가 기억하기로. 네, 이거 아마 숙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strong law of large numbers, 그 다음에 weak law of large numbers,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을 얘기할 텐데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도 하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도 무수히 많은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가정하에. 근데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은 뭐 하자는 거냐? 이것도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xize가 IID 랜덤 베리어블 쓰고 IID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mean이 그러면 다 어떤 값이겠고 variance가 또 어떤 값이에요. 이렇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law of large numbers는 어때요? 이 n개의 arithmetic mean, 즉 n으로 나눈 거죠. 더한 다음에 central limit theorem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n으로 나누지 않아요.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z값이죠. 각각의 z값. 맞아요? z값을 맞습니까? z값을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요. 알겠어요? z값으로 바꾼 다음에 제로인 유닛 베리언스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더하는데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미 해봤지만 uncorrelated 되어 있는, 여기서는 independent라고 했는데 uncorrela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의 합의 베리언스는 베리언스의 합이죠. 여기서는 independent니까 uncorrelated고 따라서 유닛 베리언스를 n개를 더하면 베리언스가 얼마로 돼요? n이 되죠. 그런데 앞에다가 1 over square root n을 했잖아요. variance of a times x는 a 제곱 variance of x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mean이 제로고 variance가 1인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이거 자체는 mean 0, variance 1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0, 1으로 in distribution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센트럴 리미트 테오렘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 자, 그래서 차이를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 스퀘어로는 안 나누고 평균만 빼요.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눈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해도 돼요. 보세요. 이거 양변에 그냥 시그마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그마 곱하기가 없어지고 이쪽에서는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z 값으로 해서 유닛 베리언스라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간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z 값으로는 안 바꾸고 민만 뺀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 기억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얘를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누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건 맞아요? 왜 아니죠? 네, 잘 보면 그렇죠. 이게 스퀘어 루트 n으로 했기 때문에 위에는 뮤가 n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썸이 i가 1에서 n까지니까 여기는 빼고 나면 더하기 스퀘어 루트 n 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스퀘어 루트 n 뮤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자체만 보세요. 요거 자체만 보면 finite한 요 썸을 보면 얘는 민이 얼마예요? 민이 스퀘어 루트 n 뮤죠.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오케이. 여기랑 똑같죠. 베리언스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민이 어때요? 민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우리는 어때요?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이 매우 유용하다고 했죠. 어떻기 때문에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은 다른 말로 expectation of f of xn이 expectation of f of x랑 같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맞아요? 근데 그 f가 any bounded continuous function이었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도 심지어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in distribution convergence만 증명이 되면 많은 경우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확률을 n이 충분히 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떤 finite n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이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죠. 아까 말했지만 아니, 곱해야죠. 또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n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런 가우시안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확률 계산하고 이럴 때는. 알겠어요? 극한은 아니지만, 극한은 그렇지 않지만 바꿔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는 랜덤 베리어블이 평균으로 가는, 즉 디터미니스틱 넘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롱 로에서는 almost sure이고 위크 로에서는 improbability고, 센트럴 리미트 theorem은 뭐예요? 샘플 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샘플 민의 스퀘어 루트 n을 곱한 거예요. 그 시퀀스가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하는 거예요. 어떤 센스로? in distribution 센스로. 알겠어요? 그렇게 보는 게 나아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했죠. 맞아요? 이 민이 블로우 해버리니까. 요게 샘플 민의 스퀘어 루트 n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대충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증명은 여러분이 뭐 해보세요. 홈워크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네. 그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xi들의 평균이 다 무이거나 그리고 베리언스가 다 시그마로 같을 필요는 없는 걸로. 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쉬운 버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쉬운 버전 중에. 왜냐면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 네.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트롱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도 티어렘 하나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위크로도.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알고 있는 그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은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일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고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책에 있어요. 알겠어요? 더 어려운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다른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 중에서도 뭐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두 개씩 뽑았을 때 있잖아요. X, N 시퀀스가 쭉 있는데 두 개씩 뽑았을 때 인디펜던트한 거 가지고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을 유도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또 가정이 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과목에서는 그 모든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여러 디퍼런트 버전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가 아니다. 유일하지 않다. 제가 말한 요 세 개는 굉장히 티피컬한 것이고 이것보다 제너럴한 버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냥 xi들을 썸한 게 컨버지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이 이게 아니고 스퀘어 루트 뮤거든요. 예. 그럼 이 자체는 민이 어때요? 블로우업 하잖아요. 예. 어떻게 수렴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스퀘어 루트 n의 x 바 n 그거랑 예,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거랑 예. 오른쪽에 루트 n 이거? 예, 그거랑 그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n이 충분히 크면 요 값을 어떤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되는 걸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해도 충분히 근사한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 유용한 이유예요. 알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그젠플을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쓸 때 트릭이 이거예요. 트릭이. 요렇게 해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를 가우시안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n에 대해서. 네. 그럼 그 샘플 민의 인코플링 루트는 양변의 루트 n분의 1 보시면은 n이 충분히 크면 일종의 로우 라지 넘버스도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요. 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만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뭘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야 되냐면 이걸로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스퀘어 루트 n을 곱하면
스퀘어트 n으로 나눠주면 얘는 뮤가 되고 얘는 n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또 어떻게 돼요? n이 충분히 크면 얘는 베리언스가 매우 작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 조건은 지금 IID고 이렇게 놓으면 위에 weak law of large numbers의 가정과 사실 동일하죠. 저 버전과. 보세요. 어디로 가요 이게? 베리언스가 0인 랜덤 베리어블은 디터미니스틱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뮤로 가잖아요. 뮤로. 여기서는 물론 이 convergence in distribution에 따르면 뭐예요? 이건 converges to mu in distribution이죠. 위에는 improbability고. 참고로 좋은 지적이라는데 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좋은 포인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x의 n이 어떤 가우시안이에요. 그리고 x의 n이 어떤 랜덤 베리블로 수렴해요. 어떤 센스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러면 얘가 가우시안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알겠어요? 네. 그런 lem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일 때는, 알겠어요? 얘가 가까이 가우시안일 때는 만약 어떤 하나의 모드로만 수렴해도 어쨌든 이 리미트는 가우시안이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완전히 지금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닌데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라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네, 그 다음에는 코시 크라이테리아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시퀀스 오브 리얼 넘버즈의 컨버전스에서 항상 기억하는 게 이 코시의 이름이죠. 근데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코시의 이 어떤 정리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무슨 컨버전트 시퀀스에 관한 거였어요. 그럼 뭐지? 그냥 데피니션의 다른 표현인가? 왜냐하면 보통 이렇잖아요. 뭘 디파인한 다음에 어떤 티어렘이 있는데 전혀 뭐 관련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제너럴한 것 같은 뭐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주고는 그것이 정의와 if and only if 같다. 뭐 이런 티어렘들이 꽤 있죠. 수학에서. 이 코시도 그런 걸 하나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처음에는 두 단계인데 처음에는 sequence of real numbers가 real numbers예요. 중요한 건 is a Cauchy sequence. 물론 자기 이름을 붙이진 않았겠죠. 사람들이 붙였겠죠. if에서 if은 definition if예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었죠? For every epsilon positive there exists n of epsilon in the set of n for all m n greater than or equal to n of epsilon implies xm plus n minus xn epsilon 이렇게인가요? 뭐 이런 복잡한 이렇게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한데 이쪽이 인덱스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돼요. 자, 이 시퀀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차이가 뭐죠? 차이가 m이죠. m 인덱스의 차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m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잡아요. 5. 그러면 여기서 얘를 잡으면 여기 5 떨어진 것. 여기 어떤 거 잡으면 5 떨어진 거죠. 맞습니까? 걔 두 개의 차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엡실론보다 작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n이 충분히 크면 그것보다 큰 두 지점을 잡아요. 예를 들면 100만을 잡았어요. 그럼 그것보다 큰 어떤 두 지점에서 잡아서 그 시퀀스의 엘리먼트를 가져서 비교를 해요. 크기.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거랑 컨버전트 시퀀스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xn이 리얼 넘버 시퀀스면
그다음 우리가 리미트도 어떤 리얼 넘버에서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xn is Cauchy if and only if xn converges to some real numb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definition은 뭐예요? for every epsilon positive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극한, 그러니까 xn이 x로 수렴한다라는, 맞아요? convergent sequence의 definition은 무엇을 require 해요? 우리가 리미트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 코시의 디어렘은 뭐냐면 여기 리미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리미트가 안 나오는데도 어떻게 하여튼 이게 된다는 걸 보여요. 그럼 우리가 리미트가 뭔지를 몰라도 리미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수렴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이런 거는 감춰져 있긴 하지만 이게 for some,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there exists x in R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existence theorem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existence theorem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했었죠. existence theorem도 무수히 많죠. 여러분이 배웠던 대표적인 existence theorem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였다고요? intermediate value theorem, 중간값 정리, 그 다음에 mean value theorem, 평균값 정리, 이런 거죠. 매우 매우 중요해요. 조건이 있었죠. 무슨 연속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값 정리는 뭐였어요? 연속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구간에서. 그러면 어때요? 그 연속 함수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갖는 C가 존재한다, 뭐 하나 이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existence theorem이에요. mean value theorem은 그것의 미분 버전이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값을 갖는 어떤 값이 A와 B 사이에 C가 존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존재라고 해요. 존재성. 존재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게 뭔지 모를 때 증명하기 되게 좋아요. 이런 걸 갖다 쓰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잖아요. 그 어떤 때는 그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딱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정의들 생각나요? For modes of convergence에서는 항상 x가 이미 있었죠. 그 리미트를 주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코시의 크라이테리언을 이용해서 앞에 Born-Marshall convergence부터 적어도 improbability convergence까지 3개는, 4개 중에서 3개는 이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써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xn이 almost surely converge 한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어떤 리미트 x를 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almost surely는 항상 with probability 1이니까 이게 뭐 확률 1이다겠죠. 자, 요 안에는 어쨌든 오메가 이벤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almost sure convergence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각각의 오메가를 딱 정하고 나서 나오는 이 리얼 넘버 시퀀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였죠. 그럼 리얼 넘버 시퀀스가 푸시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메가를 픽스하고 나면은 xn 오브 오메가는 리얼 넘버 시퀀스인데 그것이 코시 시퀀스가 되는 오메가들은 모아요. 그랬더니 그 이벤트의 확률이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for every epsilon positive, for every m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죠. 저 위에 거를 조금 다르게 쓰면 xm 플러스 n 오메가 마이너스 xn 오브 오메가가 0으로 간다. as n tends to infinit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약간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요 부분도 요거를 없애면 맞아요? 에피소드이 없죠. 참 여기. 잘못 썼네요. 네, 학생들이 뭔가 웃으면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for every epsilon there exists n of epsilon 한 거를 없애고 맞아요?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를 리미트가 0이다라고 바꾸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맞습니까? 맞아요? 잠깐. n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얘 남기고 이게 0으로 간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일 수 있으면 어떻다고요? 리미트가 뭔지 모르고도 수렴해 라고 말할 수 있죠. 뭔가 어떤 랜덤 베이블로 어쨌든 수렴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ean square sense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xn converges 일단 sequence가 converges in the mean square sense 또는 in the second mean 또는 in the L2 mean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이죠. n 차이가 m이니까 이것이 모든 m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시퀀스가 converges in probability 이것도 또 똑같이 할 수 있죠. probability일 때는 어때요? for every epsilon positive 이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밖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즉 극한의 컨버전 시퀀스의 타겟이 되는 이 리미트 랜덤 베리어블을 모르고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해 두면 좋겠고. 자, 그런데 자꾸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게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되면, 잠깐만요. 잠깐 좀 의심이 가기 시작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바로 probability로 바꿀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어떤 게 인발브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뭔가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왜 Q 펑션 나오고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그젠플이 뭐였어요? n 번째 오브저베이션이 어떤 시그널 파워,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 그 다음에 노이즈, 그 다음에 어떤 인터피어런스 n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 인터피어런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xi가 1-1의 확률 2분의 1씩이고 iid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싶었던 게 이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함수로 해서 바꿀 수 있고 결국은 continuous, bounded continuous function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y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걸 또 어때요? 이것을 다른 어떤 스퀘어 루트 n 곱하기 in 그렇죠? 그래서 센트럴 리미트 이름 쓸 수 있게 뭐 되는 걸로 바꾼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일 때도 뭐예요? 수렴한다는 걸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센트럴 리미트 이름을 여러분이 쓰고 싶어요. 센트럴 리미트 이름을. 근데 뭐 증명하려니까 어때요?
제가 정의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귀찮아요. 제일 좋은 건 뭐죠? 제일 편한 건 어때요? 많은 계산에서 in the mean square sense 계산하기가 제일 편해요. 빼가지고 그냥 제곱해서 0으로 간다만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방법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7.4가 드디어 끝났어요. 섹션. 7에 5는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적분을 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어떤 뭐 gx, dx라는 적분을 한다고 합시다. 물론 이게 0에서 1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finite 구간이고 이 함수도 뭐 다르게 돼 있는데 어때요? 스케일 하고 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적분들을. 맞습니까? finite interval에서의 적분은 항상 치환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자, 이 적분을 계산하는데 적분을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지만 첫 번째는 적분을 못하겠고, 하지만 이밸류에이션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블랙박스가 있어서 여러분이 입력을 딱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알려줘요. 근데 그 함수 역할을 하는 매핑 룰이 있는데 그걸 적분을 하려고 하는 건 못하겠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U를 도입을 해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덴서티는 1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gx 곱하기 1 이렇게 보고 그 1을 0에서 1까지 유니폼 덴서티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과목에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expectation of g of u죠. 맞습니까?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요 앞에까지 배운 것 중에서 뭐예요? 이게 statistical average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rithmetic average로 approximation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큰 n을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IID하게 0에서 1 유니폼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이건 쉽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더해서 나눠서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사실은. 자, 이게 x고, 이게 0, 1이고,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g가. 모르지만. 자, 이것을 적분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적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 높이를 요 빈 사이즈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 한번 떨어질 때마다 요 높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요 높이에 대해서 쭉 더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사각형 합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면은 여기서 유니폼하게 만들어내요, 막. 그리고 여기 찍히면 그 높이가 나오죠. 여기 찍히면 그 높이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때요? 요 빈이라고 생각하면 각 빈 안에 거의 같은 횟수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가도한 다음에 나누니까 이게 적분한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Law of large numbers에서 나오는 거죠. Strong law든 weak law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지 않고 이밸류에이션 한 것을 평균으로 대체하는 것을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요. 또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도 그냥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Law of large numbers를 이용했다라고 안 하고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을 해. 그러면 적분하지 말고 어때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고,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 잔뜩 있죠. 한번 해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뭐 percentile method, 그 다음에 rejection method,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mixture method라고 써놨나요? mixing method, 그 다음에 뭐 무수히 많은 또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무수히 많아요. 지난번에 시험에서도 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헥사고날 셀이 있을 때 그 3분의 1의 섹터 안에서 유니폼하게 위치를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 가르쳐 줬었죠? 하나는 어떻게 돼요? x, y로 놓은 다음에 요 삼각형이죠, 그렇죠? 요 다이아몬드 모양 안에서의 조인트 덴서티가 일단 유니폼하다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었어요? 먼저는 x의 마지널 덴서티, 그 다음에 x가 주어졌을 때 y의 컨디셔널 덴서티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x와 y를 제너레이션하는 법을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 시간에는 이거를 좀 디포메이션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 정사각형이 되도록 찌그러뜨렸어요, 일단.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 두 개가 붙으면 정사각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찌그러뜨려요,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유니폼하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얘를 한쪽 방향으로 늘리더라도 유니폼하죠. 그거는 보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험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니폼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들 때 어때요? 이것도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엑시스를 돌려보면 결국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90도씩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유니폼이잖아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유니폼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루트 2배 했나요? 찌그러뜨려서 만들면 끝났죠. 그걸 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랜덤 넘버 또는 랜덤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이 퍼센타일 메서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퍼센타일이라는 게 뭐랑 관련이 있었어요? CDF였죠. 그래서 CDF를 이용한 메서드. 어떻게 하는 거였죠?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CDF의 인버스로 매핑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게 이제 퍼센타일 메서드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리젝션 메서드인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인디펜던트한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와 어떠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을 때, x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하냐면은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M은 어떤 이벤트냐면은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덴서티 Y가 여러분 원하는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X는 주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independent, continuous independent U에 대해서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이에요. 그래서 덴서티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겟이 되는 랜덤 베리어블 Y의 덴서티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덴서티 펑션을 나누고 어떤 A를 잘 골라야 돼요. A를 어떻게 고르냐면 이거 다 나눴을 때 항상 1이 되게 A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르게 쓸게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a 곱하기 density of y 나누기 density of x가 1보다 작거나 같도록이죠. 예.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a를 잡아요.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그러면 책에 이제 띠어렘이 있어요. 책에 띠어렘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요 덴서티는 요 덴서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u와 x를 페어로 만들어요. 한 페어 만들어서 요걸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왜냐면 저 x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죠. 매 순간 u도 만들었으니까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그때 그 x를 가지고 y로 쓰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y로. 만약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그때 만들어진 x는 버리는 거예요. y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리젝 되는 거예요. 리젝.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신기해요. 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믹싱 메서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y의 덴서티를 알고는 있어요. 만들고 싶은 랜덤 베리어블 y의 덴서티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랜덤 넘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덴서티가 다른 덴서티들의 웨이티드 썸이에요. m개의 어떤 다른 랜덤 베리어블들의 아마 제가 시험 문제 냈었죠. 믹스처 문제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믹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믹스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덴서티가 PDF가 다른 랜덤 베리어블 PDF의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랜덤 베리어블을 믹스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P1, P2에서 PM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얘를 적분하면 1이어야 되고 각각은 적분하면 1이니까 얘들도 다 더하면 1이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확률로 하는 거니까 덴서티로 각각은 0 이상 1 이하이고 썸은 1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랜덤 넘버 y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m개가 있고 그 각각이 x1, x2, xm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어떤 랜덤 넘버 z를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드는데 확률 P1으로 예를 들면 1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확률 P2로 2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결국은 어떤 거예요? 확률 P1으로 몇 번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랜덤 넘버예요. Z는. 알겠어요? 그래서 Z에서 예를 들면 딱 던졌더니 어때요?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주면 1에서 m까지 랜덤 넘버가 1에서 m까지 값을 갖는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션 되잖아요. 그리고 1일 확률은 P1이고 2일 확률은 P2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걸 만들고 그래서 먼저 Z를 딱 실행을 해요. 근데 Z가 5라고 딱 나왔어요. 그럼 다섯 번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야 아웃풋 하나 뱉어 이렇게 해서 탁 나오면 그걸로 Y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덴서티가 얘랑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뱉어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뱉어낸 그 아웃풋을 Y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이것들을 합쳐놓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보면 되겠어요. 이 믹싱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이 잘 있어요. 믹싱이래요. 참, 이 리젝션 메서드의 증명은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 증명은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저걸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챕터가 넘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챕터 9로 이제 드디어 넘어갔어요. 네. 챕터 8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학기에 제 수업을 들으세요.
그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면은 그 강의가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제가 우리말과 영어로 다 강의를 녹화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EC6455 알겠어요? EC6455 다음 학기에 제공이 되는데 뭐라고요? 이게 챕터 8 내용이에요. 물론 챕터 8 내용 말고도 또 잔뜩 있어요. 자, 이제 챕터 9이에요. 챕터 9은 파트 2에 있는데 파트 2는 랜덤 프로세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챕터 9은 랜덤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개념, 제너럴 컨셉트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가 뭐냐? 그것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랜덤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블스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책에는 참 이게 없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림 그려주면 되는데, 네. 자, 어떻게 그리죠? 항상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랜덤 시퀀스, 랜덤 프로세스 모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어떤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래서 오메가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는 measurable function defined on the sample space가 countably infinite게 있으면서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n이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인덱스가 쫙 달려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부르냐 문제일 뿐이죠. 그렇죠? 이렇게 countably infinite가 있는 경우, countably infinite number of real random variables 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기가 참 애매한데 여전히 또 똑같이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난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항이 여기서는 xn이었다면 여기서는 x of t이고 t가 r인, r에 속하는, 여기는 n에 속하고 uncountably infinite number of real random variables가 있는 두 경우를 다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까지는 finite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measurable function이 finite계였어요. 하나거나 두 개거나 finite한데 많거나. 맞아요? 그래서 random variable 2x1 random variable n×1짜리 random vecto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finite한 건 됐어요. 그러면 finite 하지 않은, 즉 infinite인 건데 infinity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셀 수 있게 무한인 것, 따라서 어떻다고요? 자연수와 매핑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정수의 집합과 매핑해도 되죠. 위에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는 리얼 넘버와 매핑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뭐 수학 어떤 저널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니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uncountable infinite랑 같은 거다. 이런 논문이 또 나와서 뭐 세상 수학계를 놀라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또 다른 인피니티가 없나 찾고 있나 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무한계의 어쨌든 measurable function에 의해서 이 아웃풋이 오메가가 매핑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맞아요? 수학자들은 뭐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위의 식으로, 위에와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discrete
퍼레미터죠. 랜덤 프로세스. 여기는 continuous parameter 랜덤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물론 discrete parameter 랜덤 프로세스도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의만 하면 되니까. 이 펑션을 뭐 어떻게 조금만 다르게 하면 다 다른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요거 인덱스가 타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도 하지만 타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원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로케이션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는 discrete parameter random process, continuous parameter random process라고 하는 게 맞지만 여기도 뭐 많이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통신쟁이잖아요. 통신쟁이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로 타임이죠, 이 파라미터가.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와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위에 거에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다 가는 거죠. 이렇게 유니레터럴하게 인덱싱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레터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언제는 뭐 무한이라는 게 엔지니어 센스로 그냥 충분히 크다라면서 맞아요. 그런데 파이나이트 하다고 하면 그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한이라고 놓고 어때요? 모델링을 해놓고 그런데 이건 모델이야. n이 충분히 클 때의 모델이야 하고는 엔지니어들은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벡터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신호 처리 하잖아요, 특히. 그럼 우리는 샘플링 하잖아요. 특히 유니폼 샘플링 많이 하죠. 그래서 벡터로 딱 만들고 나면 다 랜덤 벡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무한이 있다고 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저기서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 셀 수 있게 무한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고 얘는 디스크리트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갑자기 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하니까 헷갈리는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어때요? CDF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였죠.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CDF 자체가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를 가지는 피스와이즈 컨스탄트 CDF였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컨티뉴어스는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잘 안 다뤄요. 그런 경우 잘 안 다루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모조리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들, 얘가 모조리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들 이럴 때를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특히 많이 다루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뭔 소리예요? discrete parameter, discrete random process. 파라메타는 타임으로 싹 바꾸면 간단하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쓸 텐데, 맞아요?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통신쟁이들은, 시놈 시스템쟁이들은 다 이렇게 타임 인덱스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요 각각 타임 n에서,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쓰는데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는 이렇게 쓸 거예요. 하지만 요 각각 t에서 요 랜덤 베리어블은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discrete. 그 다음에 또 뭐 discrete parameter continuous random process, continuous parameter continuous 있겠죠. 일단 말했듯이 디스크리트 타임인데 뭐 여기는 디스크리트다 여기는 컨티뉴어스다 뭐 5만 개 많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런 무수히 많은 조합 중에서 우리가 잘 쓰는 통신쟁이들이 잘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continuous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에 속하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을 많이 쓰고요. 물론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또 워낙 많이 다뤄요, 우리가. 그래서 discrete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인 example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discrete time, discrete random process 중에서 많이 다루는 게 소위 말하는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것을 많이 다뤄요. 그래도 discrete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 finite state machine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finite state machine은 어떤 식이에요? 타임이 티킹 할 때마다 그 머신의 스테이트가 바뀌죠. 물론 입력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서 출력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시스템으로 보면. 네. 그런데 우리가 랜덤 입력이 들어가서 얘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한다고 해봐요. 그럴 때 타임 n에서의 스테이트. 근데 스테이트는 뭐예요? 보통 finite number of state를 생각하잖아요. finite state machine이라는 게 finite state를 생각하잖아요. 여기 finite state로 숫자를 매겼다고 해보세요. 1에서부터 m까지, 캐피탈 m까지. 그리고 여기다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떤 finite state machine의 랜덤 인풋에 의해서 스테이트 천이가 일어나는 그 타임 n에서의 스테이트를 뭘로 볼 수 있어요?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코프 프로퍼티를 갖는 랜덤 프로세스인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딱 그래요. 입력이 딱 들어오면 그 전에 뭐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스테이트와 지금 입력이죠. 걔들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의했어요. 기본적으로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죠? 정의에 따르면 몇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느냐일 뿐이에요. 그렇죠?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있고 measurable function인 랜덤 베리어블이 결국 몇 개 우리한테 주어졌느냐. 그래서 countably infinite 개가 주어지면 discrete parameter 또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라고 하고 uncountably infinite 개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포인트 오브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얘는 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항상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되면 오메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주머니 안에 펑션들이 타임 펑션들이 잔뜩 들었어요. 오메가 t라고 책에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주머니 안에는 디터미니스틱한 여기서는 이제 t라고 썼으니까 continuous time 펑션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주머니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서 이제 오메가 딱 들어오면 제가 오메가 보니까 7.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주머니 안에서 이 오메가가 7.5라고 돼 있는 펑션을 하나 찾아요. 이렇게 꺼내요. 이거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밖에다가 이 펑션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x of t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 제너레이터가. 알겠어요? 노테이션은 그냥 이렇게 쓰죠. 오메가는 떼버리고 편의상. 자, 이거랑 앞에 거랑 같은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떤 거 같아요?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볼까요? 자,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보면 좀 명확해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어때요? 제가 오메가 딱 들어오면 오메가 인덱스를 보고는 7.5. 그래서 어떻게 해요? 7.5라고 막혀져 있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에다 던져내주는 거예요. 고젤러티 생각하지 말아요. 하는 동안 시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빅뱅 때부터 이제 빅크러쉬까지 이렇게 펑션을 딱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때 한번 봅시다. 자, 오메가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 이 펑션에 따라서 각각 이밸류에이션에서 내주는 것과 아니면 자, 오메가가 들어와서 내가 요거를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나 했죠. 여기 했죠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놈을 내가 내주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해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곤란한데. 그래서 이쪽이 오메가라고 하고, 내가 함수들이 막 이렇게 인덱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x1 오브 오메가, 이게 x2 오브 오메가, x3 오브 오메가, x4 오브 오메가, 뭐 0일 때 마이너스일 때 줄줄이 다 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과 디스크리트 타임 펑션들이 잔뜩 들어있는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과 이런 펑션 그래프를 갖고 있다가 오메가가 딱 튀어나오면 어때요? 여기서 딱 이밸류에이트해서 x 마이너스 100만은 값이 얼마고 x 마이너스 100만 더하기 3분 전에 꺼진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3분 정도? 예. 네. 3분 정도 했던 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네, 기말고사 해야 될 거예요. 기말고사에. 네, 기말고사 나오니까. 네. 자, 그래서 3분 동안 했던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요 앞에 페이지까지는 했나요? 그러면 3분 전에? 랜덤 프로세스를 요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랜덤 프로세스를 요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내가 샘플 패스들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 들어오는 오메가 인덱스를 뭐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펑션 하나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fully characterize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 이거죠. 랜덤 베리어블은 CDF, 랜덤 벡터는 joint CDF.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랜덤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할까요?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있어요? 무한개 있죠. 무한개 랜덤 베리어블의 CDF를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의 IID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joint CDF는 곱이다 이렇게 됐죠. 인디펜던트 하면. 그런데 그거를 무한개만 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IID 한 거. 1보다 작은 CDF 값들이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조인트는 말이 안 되잖아요. 0 아니면 1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1인 부분은 곱하면 다 1이고 0인 부분은 다 곱하면 0이고 뭐 하여튼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잘못하면. 잘 모르겠어요. 펑션에서 무한개를 곱한다?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이제 이 콜모고로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콜모고로프가 어떤 걸 보였냐면은 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콜모고로프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finite한 any finite number of random variable을 꺼내요. 아까 그 countable infinity가 있었잖아요. discrete time일 때는. 거기서 임의로 예를 들면 5개 고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무한히 많죠 물론. 그런데 내가 임의 5개를 꺼냈을 때 그 5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의 joint CDF를 알고 예를 들면 100만 그러면 임의의 100만 개를 내가 꺼냈을 때도 알고 이런 것을 뭐 어떤 수든 간에 할 수 있다면 다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DT일 때 모든 n에 대해서 자연수 그 다음에 모든 엔터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n1, n2, nn까지 타임이죠. 그렇죠? 타임 인덱스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할게요.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 익숙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 x of t에 대해서 콜모고로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내가 어떤 n을 선택하더라도 작을 수도 있고 큰 수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니까 요 각각 타임에서 선택하면 어때요?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랜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조인트 CDF를 만드는데 이걸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 것만 딱 지워요. 그러면 여기 무한대 넣었을 때랑 당연히 같아야죠. 그렇죠? 컨시스턴트 하면서 그러면 답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놈들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별로 중요 안 한 이상한 놈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따라서 이렇게만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fully specified 된 걸로 보는 거예요. discrete time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